지난 2일과 3일 치러졌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8.6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보다 낮았지만 7대 지방선거 때보다는 다소 높았고 구군별로는 동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오는 7일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막바지 표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핵심 공약을 거듭 강조하는가 하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유권자들에게 선거 승리를 위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표 용지를 촬영한 인증샷이 유출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5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5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18%를 넘었습니다. 보궐선거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인데요. 여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8.65%, 전체 유권자 290여만 명 가운데 54만여 명이 참여한 겁니다. 지난해 총선 때의 사전투표율보다는 낮지만 제7회 지방선거 때에 비하면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동구 21.37%, 반면 기장구는 15%에 약간 미치지 못해 가장 낮았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제가 지지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조금 발전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점이 기대가 되는 거죠. 미리 제 의사를 표시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한결같습니다. 마음이 왜 바뀝니까? 각 후보 진영은 자신에게 유리한 투표율이라고 해석하며 지지층을 대상으로 빠짐없는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또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부산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귀중한 한 표가 되겠습니다. 꼭 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저를 지지해 주는 많은 분들이 방심하지 말고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만 본투표일인 오는 7일 투표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사전투표 이후 각 후보들의 막판 유세전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막판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막바지 선거 운동 현장에 차선영, 안수민 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영춘 후보는 48시간 릴레이 선거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유세차에 오른 김 후보는 5일 사상구를 시작으로 북구와 강서구, 사하구, 서구 일원을 분주히 돌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올해 시장 선거가 대통령을 뽑는 정치 선거가 아니라 어려운 부산의 살림을 살릴 경제시장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선 이후 전 시민에게 동백전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운영자금 대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아니 올해 시장 당선된 그때부터 1년 동안에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의 시간표, 로드맵을 확정짓고 대박 박는 그런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춘 아닙니까? 김 후보는 또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사상구에서는 사상공단을 디지털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고 경부선 철길을 지하화해 40리 숲길 삶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부산 공동화 시장의 지지부진한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부산의 경제 자유교육
본도심에 지정해서 부산에 좋은 기업 많이 만들어오고 이끌어오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부산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 김 후보는 각 구군마다 릴레이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순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측의 차량 유세에 지지자 등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보궐선거 막판 중도층의 표심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하태경 부산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부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나경원, 원유철, 조훈현 전 의원 등 중앙당 차원의 지원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에 힘입어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중도층과 보수층이 하나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국민의당 당원들이 박형준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 것도 마지막 중도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바꾸기 위해서 본 중도 보수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된 힘으로 부산 살리고 대한민국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또 정책과 비전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갈수록 격해지는 상황에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박 후보는 사실이 아닌 의혹이 쏟아지면서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부산 선거는 부산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 대신 정권 심판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위임한 그런 국민들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한 전력 질주에 나선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표 용지를 촬영한 인증샷이 유출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선관위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표를 한 투표용지 사진을 공유한 단체 대화방 사진이 게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5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이번 경계근무는 6일부터 개표 종료까지 이어지며 소방본부는 투표소 917곳에 대해 소방순찰을 벌이고 선거일인 7일 16개 개표소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투개표소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5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구 온천 스포츠랜드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됐고 유흥업소 연쇄 감염자도 14명이 추가됐습니다. 4월 2일부로 유흥업소 선제 검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종사자 52명, 이용자 65명, 관련 접촉자 170명으로 총 287명입니다. 한편 오늘 추가된 확진자 중 2명이 노래 연습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산시는 폐쇄된 공간인 노래 연습장의 감염 위험성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비말이 생성되므로 밀폐된 공간이거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개별 방 이용 전후 환기,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부산 지역 모든 학교의 학사 운영도 달라졌습니다. 5일부터 적용됐죠.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부산시 교육청은 4월 5일부터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 운영에 들어갑니다. 부산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년에 관계없이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합니다.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재량에 따라 동시간대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 3분의 2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지금처럼 매일 등교하고 원격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 밀집도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도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가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돌봄과 방과 후 학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밀집도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크게 증가한 만큼 부산시 교육청은 방과 후와 휴일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기장군이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를 코로나19 종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직접 운영하는 정관 선별검사소는 1월 1일부터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7,635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9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취업자는 지난해 대비 2.1%, 약 3만 6천 명 줄었습니다. 부산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부산 고용 상황 변화와 원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부산의 취업자 감소율은 전국 평균인 0.8%보다 높고 2.9% 줄어든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10.2%, 2만 9천 명 감소했는데 전체 취업자 감소세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 부진이 제조업보다 크게 작용했지만 부산에서는 제조업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군이 기장읍성에 역사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현재 기장읍성 내 역사관 건립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부산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역사관에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시대별 전시와 함께 기장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임진왜란과 의병활동, 윤선도 등과 관련된 유배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또한 외세 침입에 항거한 임진왜란 공신과 더불어 김두봉, 김약수 등 항일 운동가를 기리는 전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성년의 날 행사를 온라인 전통 성년내 재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17일 성년의 날을 앞두고 부산시는 온라인 전통 성년내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 성년내를 재현하는 성년의식을 화상회의 시스템과 부산시 공식 SNS 채널 등으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2002년생인 만 19세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성년내 착용 한복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정구가 올해 부산형 통합 돌봄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에서 모두 14개 구군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금정구는 1위구에 선정돼 8,4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했으며 구비를 더해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정구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이 본인 집에서 건강관리나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케어 안심주택을 늘리고 돌봄 요양 서비스, 방문 건강 의료 서비스 등을 구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시즌 프로그램 5편의 2차 티켓 판매가 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예매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5-6월 사이에 진행되며 4인 이하의 동반자에 한해 좌석 띄우기 없이 예매가 가능합니다. 2달 동안 세계 유명 오페라 극장과 축제에서의 베르디 오페라 공연 실황으로 영상을 감상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비롯해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등 5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